22대 국회가 2024년 그러니까 이달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새롭게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열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새롭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설렘과 기대를 갖게 마련인데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새롭다, 기대를 건다, 희망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저 덤덤하다, 그냥 관심이 없이 냉소적이다, 시큰둥하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별로 이번 국회에도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번 국회가 되기 위해서 여야가 모두 공천에 힘을 쏟았지요. 여당은 그냥 무난했다. 그러나 감동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대로 야당인 민주당은 철저한 이재명 사당화를 이루기 위해서 공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잡음들이 있었습니까? 아무튼 역대 국회도 칭찬받는 일들이 별로 없었지만 회기가 끝날 때마다 늘 따라붙는 얘기가 이번 국회는 최악의 국회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20대 국회가 끝났을 때에도 사상 최악의 국회였다.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이번 21대 국회가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역시 최악의 국회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명예롭지 못한 그 유산을 대를 이어서 21대 국회도 22대까지 넘기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21대 국회를 한번 살펴보지요. 방탄과 비리의 얼룩진 파행 속에서 부끄럽게 문을 닫고 이제 며칠 후면은 새로운 국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공천 과정에서 비리와 추한 것을 미리 보지 않았었습니까? 22대의 배지를 달게 된 사람들의 면면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이 기대나 바람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역시 기대할 것이 없는 곳이 국회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걱정해야 하는 딱한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원들을 뽑는 것은 국리 민복을 위해서 우리가 편해지고 선진화되기 위해서 의원들을 뽑는데 그 반대가 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의 얘기를 잠시 인용을 해보죠. 우리 정치가 사료라고 개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95년이었으니까 30년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국회는 우리 정치는 사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길고 긴 겨울잠을 자고 있는 듯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치, 우리 국회와 선진 정치를 비교하는 것을 저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작년 말에 월간 조선에서 선진 의회의 대표적인 나라죠. 스웨덴을 집중 취재한 결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취재를 잘했더라고요. 스웨덴의 좋은 점, 배울 점, 그리고 우리가 미흡하고 부족한 것을 비교하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한 취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IMF 국제통화기금이 재작년 2022년에 발표한 국민소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이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 소득이 있는 그런 나라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인구는 1,010만 명 정도, 소득은 5만 8천여 달러입니다. 우리보다도 엄청나게 많지요. 대한민국은 대만에 이어서 29위의 소득 국가입니다. 인구는 5,100여만 명, 소득이 3만 5천 달러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발전한 것이죠.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다 아시죠? 하도 방송에서 많이 나오니까 1억 3천여만 원. 월급으로는 매달 1,2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이 90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연봉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론하겠지만은 각종 수당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엄청나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그 평균 연봉이 1억 3천여만 원이라고 했는데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대개 4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3배 이상 고액 봉급자들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스웨덴의 경우는 1인 국민 소득 5만 8천 달러보다도 1.3배가 더 많은 것이 스웨덴 의원들의 연봉입니다. 거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3배 이상 높게 받는데 수당을 빼고서도 엄청나게 3배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인데 한마디로 의원들의 지상 천국이 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보좌관이 9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웨덴은 보좌관이 없습니다. 스웨덴은 보좌관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 기껏 당의 보좌관 1명이 의원 5명 내지 6명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속의 보좌관이 아니라 당에서 파견되어 나온 보좌관 1명이 의원을 5명 내지 6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러운 나라지요. 우리 보좌관 9명에게 연봉, 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5억 6천여만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300명 의원으로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이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의원들이 교통편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세부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교통편은 차량 지원비가 1,740만 원, 그리고 택시비가 1,000만 원. 왜 글쎄요. 멀쩡한 차량을 다 갖고 있는데 차량 유류비에다가 유지비까지 주고 있는데 택시비를 1,000만 원이나 준다. 그렇다면 월 80만 원이 넘는 택시비로 따로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봉급장이가 택시를 타는데 월 80만 원 정도 택시비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국가에서 차량 유지비 1,740만 원 이렇게 주는데 또 유류비 말고서도 유지비를 따로 줍니다. 그런데 택시비를 1,000만 원씩까지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죠. 국내선 비행기 무료지요. KTX 무료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항공편을 이용할 때에도 1등석이라든가 2등석,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석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저 싼 이코노믹석만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는 2등 비즈니스석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1등석도 자주 이용들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장관 시절에 미국에 출장을 가면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했을 때에 많은 비난이 왔었습니다. 보통 장관들은 1등석을 이용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예산을 절감하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한 단계 낮춘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는데도 이것이 보여주기 쇼를 보였다라고 야당 쪽에서 비난하지 않았었습니까? 정말 이것은 해도 너무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스웨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로 고작 연간 9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그것도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입법 활동 지원법에 명시된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냥 골고루 다 90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의원 입법 활동 지원법에 명시된 그 규정 사항에 해당될 때만 해당되는 교통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편은 물론 가장 저렴한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신속한 교통편에 안전한 교통편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와는 달라도 정말 너무나도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스웨덴에서 자전거와 도보로 출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트램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는데 우리의 경우에 지하철을 타고 국회에 나오는 의원이 있다는 소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차량 유지비에다가 유류 대금까지 넘치도록 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도 또 택시비까지 1년에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지하철을 탄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바가지 욕을 먹겠죠. 이것이 우리의 정치 형태 아니겠습니까? 동료들이 그만두겠습니까? 완전히 왕따시키는 것이죠. 너 혼자 잘해라. 스웨덴의 경우도 아까 교통비 9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을 이용할 때에만 영수증을 제출하고 유류비를 환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매월 유류비, 기름값으로 1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35만 원은 차량 유지비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 차량 보면은 그야말로 호화롭죠. 아주 반짝반짝 깨끗하고 멋지고 새 차같이 보이는데 차량 유지비다. 글쎄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매월 35만 원씩 차량 유지비를 주고 기름값을 110만 원 정도 준다. 어떤 용도의 비용으로 쓰이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스웨덴 하면은 의원들이 청백리로 유명합니다.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권과 특혜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대중교통이라든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니까 별다른 잡음이 있을 수가 없지요. 보좌관도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처럼 선거 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후원 제도가 없지요.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년에 의원당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에도 월급이 수당이 엄청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저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요? 의원들의 사무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야말로 호텔급의 호화로운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회관 자체가 약 148제곱미터 45평 정도의 넓은 의원실을 갖고 있는데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10분의 1 정도의 4평 정도, 4평 정도의 좁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의원 사무실에는 의자와 책상 그리고 노트북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의원들의 얘기입니다. 차이가 나도 이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러면 이들이 45평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또 4평 정도 되는 손바닥만한 그 좁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스웨덴과 한국 의원들의 업무 강도와 근무 형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웨덴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 2달만을 빼놓고 나머지 기간은 모두 오픈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과 8월 말까지 폐회하는 것을 제외해 놓고서는 연중 상시로 회의를 열어놓습니다. 의회를 열어놓고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이죠. 우크라이나 물자 지원 관련 법안이라든가 나토 가입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었었던 스웨덴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회의가 자주 열리는 바람에 휴가를 온전하게 평소에는 똑같이 항상 국회를 열어놓고 일을 하지만 휴가 기간 2달 동안조차도 휴가를 온전히 보낸 의원들이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라 일이 먼저다라는 생각 속에서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불평 없이 일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비는 어떻습니까? 국민들 연소득 58,000달러의 1.3배 그 정도 거의 비등한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일 하나 안 하나 국회의원이라고 특혜받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봉급만 평균 임금의 3배를 받고 뭐 차량 유지비, 기름값, 각종 특혜, 특권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웨덴의 의회니까 국민들의 신뢰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신뢰가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국가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재작년 세계 가치조사의 설문조사에서 의회를 신뢰한다. 국민들이 보내는 의회 신뢰가 63.3% 엄청나게 높은 것이죠. 우리나라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24.1%였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우리가 스웨덴의 63.3, 한국의 24.1%의 수치를 떠나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배지를 달고 다니는가?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없는 조건에서도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서 의원 회관이다 각종 특혜와 특전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각종 비리와 범죄 혐의에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또 내일 다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마는 300명 의원 가운데서 3분의 1 가량이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국립민복을 위해서 애써야 할 의원들인데 자기의 영달만을 위해서 다음 배지를 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보좌진이 9명씩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일들 많이 하십니까?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국회가 이달 말에 문을 열게 되는데 우리 국회도 좀 개선되고 질이 좀 향상되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 국회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 개선해야 될 점을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회는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함께 우리 국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투표에 임할 때에 제대로 된 사람을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찌됐든 간에 4년간의 임기를 맞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작은 희망인 것은 지난 21대 국회보다는 22대 국회가 조금은 나아지길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바람이 사실로,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